안녕하십니까. 대체주사요법의 치료 적응증 및 실제를 말씀드릴 전주본병원의 송하은입니다. 보통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수술적 치료를 지향하고 주사 치료 같은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사 치료제는 아직까지 근거를 기반한 치료로는 그 효능을 확정적인 치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주사제들이 손상에 따라 또는 시술자의 권유에 따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또는 동료 선수들 조언 등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임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양한 주사 치료에 적응증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테이블들은 저의 개인적인 주사 치료에 적응증을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사 치료 방법은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제외한 8가지 정도의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방법들입니다. 일부 주사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아직 많은 논문적인 근거와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의 논문들은 주사 치료 후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감소한다는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DRN입니다. 송어나 연어의 정자로부터 추출 가공한 데옥실리보뉴클레오타이드 폴리머의 복합체로 아데노신 리셉터에 작용하여 항염증 효과, 파이브로블라스트, 아스티오블라스트, 컨드로사이트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미세혈류를 개선시켜서 조직의 재생과 창성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PDRN은 한국에서는 PV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회복에 효과를 받은 상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PDRN 주사의 메타 분석 논문에서 건과 인대 질환에서 통증의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고, 또 적절한 PDRN의 분자량을 투여하면 창성의 회복을 촉진시켜서 재생되는 조직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PDRN을 주사하는 적절한 시기는 상처의 복구 단계에서 수상 후 3일 이후부터 세포 증식과 기질의 축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PDRN을 주사하면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증례를 보면 19세 여자 단거리 육상 선수가 내원 3일 전 급성 발목 외측인대 손상 후 내원하였고 4일 정도 적극적인 프라이스 치료 후에 PDRN을 주사하였고 4일 뒤 인대 부종이 감소하였으며 인대의 형태와 연속성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원 당시 불안정에 대한 초음파 동영상을 보면 첫날에 비해 9일째 인대 불안정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세 프로 축구 선수의 급성 발목 결합인대 손상입니다. 불안정이 심하였던 상태였는데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예민한 시즌 중간이었던 관계로 PDRN을 2차례 주사 후 18일 후 초음파 동영상에서는 아직도 불안정은 있으나 선수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여 단단하게 테이핑을 한 후 리턴 투 플레이하여 훈련 중인 상태였습니다. 39세는 골프 선수입니다. 6개월 된
비글건 통증으로 발을 딛거나 회전 시 통증이 심한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전전하였고 초음파상 건의 불규칙한 연속성과 부종이 보였으며 PDLN을 비글건 주변으로 길게 점적하였습니다. 두 차례 주소 후 추시 초음파에서 건의 부종이 감소하였고 피브릴러 패턴이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다시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급성 햄스트링 근육 손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출혈이 있는 부위에 PDLN 주사 후에 10일 후 추시 초음파에서 혈종이 감소하고 근육의 섬유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콜라겐입니다. 돼지에서 추출한 제1형 콜라겐으로 콜라겐 섬유는 항원성, 안티제니시티가 매우 낮은 단백질입니다. 분자의 항원성을 띠는 부위는 나선형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과 비나선형 양말단 부위입니다. 말단 부위인 텔로펩타이드를 제거하여 면역 반응을 줄여서 만든 주사 제제를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불립니다. 이 주사 치료는 인대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여 재생 촉지 물질이 분비되도록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한국에서는 힘줄 및 인대의 재생 목적으로 국내 허가받은 물질이며 관절은 관절용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텔로 콜라겐의 치료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 2, 3년간 한국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텔로 콜라겐이 조직 회복을 촉진하고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여들기 때문에 난치성 만성 근골격 통증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관절 내 주사를 할 때 관절염이나 연골 결손에 의한 무릎 통증을 조절하는데 대체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연골판 봉합술 시 같이 사용하면 회복이 좀 더 좋아진다는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급성 인대 손상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주사의 적절한 시기도 PDLN과 마찬가지로 수상 후 3, 4일간 프라이스 치료 후에 윙클 사인이 나타난 그 시점에서 주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례를 보면 17세 남자 선수가 급성 발목 외측인대 염좌를 당하고 3, 4일간 프라이스 치료한 후에 주사를 시행하고 인대 주변에 점적을 하고요. 5일 후 초음파에서 부종이 감소하고 인대의 연속성이 보이기 시작하며 2주경에는 피블라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16세 된 남자 선수로 급성 발목 내측 삼각인대 손상을 당하였고요. 10일 후에 내원하여 손상된 인대 주변에 주사를 하고 일주일 후 초음파에서 부종이 감소하고 2주 후 초음파에서는 인대의 연속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트 리치 플라즈마 PRP입니다. 이 PRP는 수년간 정형외과 손상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운동선수 손상이나 인대 수술 시 연부 조직 병변 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병변 부위에 고농도 혈설판을 자가 침투시켜서 상처의 치유 과정으로 성장인자와 여러 단백질들을 전달시켜서 인대 병변의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PRP의 치료는 연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절, 상과염 이외에는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PRP 주사의 적응증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치료 권유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PRP는 lateral epicondylitis와 knee joint OA는 high quality evidence를 보이며 patellar tendinopathy, plantar fasciitis에서는 moderate한 high quality evidence를 보이고요. rotator cuff tendinopathy, hip OA, high ankle sprain에서는 불충분한 에비던스를 보입니다. 아킬레스 텐디노패티나 아킬레스 텐든 리페어, 머슬 인저리, 로테이터 컵에서의 서지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것, 그리고 ACL 리컨스트럭션에서는 효과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플루로테라피 증식 주사 치료입니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주사하여 조직의 재생과 증식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약화된 건이나 인대 또는 부분적 파열로 인한 부위에 대해 조직의 증식을 유도한 치료 방법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이리탄트라고 하며 높은 삼투압으로 자극을 주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넥스트로즈를 사용하며 프룰로의 치료의 프로토콜은 저자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룰로테라피는 문헌상 lateral epicondylitis는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킬레스 텐디노패티는 통증은 줄여주지만 엑센트릭 엑서사이즈에 비해 더 좋은 효과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은 요통 및 척추 주변의 통증 조절에 활발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인 트리트먼트의 세계적인 추세는 주로 기존의 인대 치료를 위한 플루로테라피와 신경에 대한 주사 치료를 나뉘며 신경 주사 치료는 피부하의 표층 신경 주변 치료인 뉴럴 플루로와 깊은 부위 심부 신경 치료인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나눠져 치료되고 있습니다. 뉴럴 플루로는 주로 표층성 신경의 대표적인 발등의 표재성 비굴 신경 손상이나 포착 증후군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41세 여자 환자로 발목인대 염좌 후 발등에 매우 극심한 신경 자결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바펜텐이나 프리가발린 같은 신경치료제를 투여하여도 효과가 없어서 ODW를 이용해서 신경 주변을 박리시켜서 2차례 주사 치료로 증상이 많이 경감하였습니다. 31세 남자 환자입니다. 발등에 무거운 철제가 떨어진 후 발생한 발등의 심한 자결감으로 2주 정도 지나서 내원하였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ODW를 이용한 신경 주변 박리를 한 3차례 정도 해서 증상이 경감하였습니다.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주로 깊은 부의 신경에 대한 주사 치료로 발에서는 주로 후경골 신경의 통증 치료에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위부 족근관 증후군에서 통증의 조절이나 원위부 족근관 증후군에서 신경 박리에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알루론산입니다. 하이알루론산의 효과는
관절에 감소한 혈액을 보충시켜 주거나 항염증 효과, 진통 효과, 혈액막을 자극하여 하이알루론산 생산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골의 골연골 결손 환자에서 관절내로 하이알루론산과 PRP를 각각 주사하였을 때 양쪽 다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PRP에서 좀 더 효과가 더 있다고 논문들이 보고하였습니다. 축구 선수에서 지관 신경염이나 신경종이 자주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논문에서 하이알루론산을 주사하여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알루로니데이즈입니다. 하이알루로니데이즈, 즉 하이렉스는 어떤 이유로든 인체에 주사한 주사제제가 혈관외로 유출되어 부종과 통증이 너무 심할 때 피부화로 점적 주사를 하여서 피부의 만성 부종이나 괴사를 막아주는데 탁월한 치료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에서는 만성적인 혈종이나 수술 후 부종, 멍치료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40세 남자 환자로 축구 경기 도중에 발생한 장단지 비복 근막 손상입니다. 처음에는 에포뉴로시스의 손상이 심하지 않지만 며칠 후 운동 후 에포뉴로시스가 심하게 박리되면서 상당히 심한 이퓨전이 발생하였고 주사기로 몇 번 제거를 하여도 반복적인 손상이 발생을 하여서 하이렉스를 주고 피디알렌을 같이 주어서 에포뉴로시스의 회복을 약 9주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세 남자 프로축구 선수로 햄스트링 근육 파열에 의한 심한 이퓨전이 있는 상태로 하이렉스 주사하고 피디알렌을 같이 주사해서 치료를 하여 부종을 뺀 상태입니다. 수상 후 2달이 돼서야 다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리스먼트 또는 하이볼륨 인젝션 치료입니다. 주로 유착된 인대나 조직을 주사기로 주사하는 액체 부피를 이용해서 조직을 박리시키는 치료입니다. 주로 아킬레스건의 만성 부검염이나 경미한 건병변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부착성 아킬레스 건병변에서 이런 하이볼륨 인젝션이 어느 정도 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Intra-Tissue Percutaneous Electrolysis, EPI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대부분 분들은 처음 듣는 치료인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만성 건병변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32개제 가는 주사바늘을 인대에 찔러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non-thermal electrochemical ablation 시키는 치료로서 엑스트라셀룰러 폐활의 변화를 시켜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로 파텔라 텐드노패티나 플란터 파시아이티스, 크로닉 아킬레스 텐데나이티스나 텐드론 패시에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8세 축구선수로 아킬레스 만성 건염으로 엑센트릭 엑서사이즈와 충격파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어서 에피 치료를 2차례 시행한 후 건의 부종이 감소하였고 MRI상 건의 부종도 감소하고 실제로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세 축구선수입니다.
슬개건 근위부의 만성 건염으로 충격파를 치료하여도 며칠 뒤에 통증이 다시 재발하는 재발성인 상태로 에피치료를 3차례 매주 시행해서 3주 정도 후에 통증 경감을 보여주었고요. 20세 남자 축구 선수입니다. 슬개건의 건염이 1달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충격파의 반응이 미비해서 에피를 한 차례 치료 후 통증의 경감 및 부종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세 남자 축구 선수로 발목 내측의 삼각인대 손상이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에피치를 한 차례 시용 후 통증의 경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선수에게서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주사요법의 치료 적응증 및 실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주사제제 치료 적응증과 효과에 대해서 근거에 기반한 문헌 보고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주사치료는 문헌상 통증 조절에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PDRN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을 넘어서 임상에서 정형외과나 재활외과의 경계를 이미 넘어서 많은 임상과에서 근골격계 손상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앞으로도 사용의 빈도나 범위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에 인용된 최소한의 적응증을 지켜가면서 선수를 치료하면서 점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주본병원의 송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